13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L 증렬 회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R 양단에서 VR만큼 전압이 강화되고 L 양단에서는 VL만큼 전압이 강화되네요. 자, 그러면 이 RL 회로에서의 전류는 일정하고 전압은 R의 크기만큼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고 L의 크기만큼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임피던스는 얼마일까요? 이걸 봤을 때 R과 L의 합이 임피던스가 되는데 R과 R은 동상이지만 L은 동상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개를 그냥 더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벡터의 합이라는 내용이 필요한데 이것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합을 구하게 됩니다. 즉, 그 합이라는 것은 임피던스죠. 그 임피던스는 밑변인 R의 제곱 플러스의 높이인 유도 리액턴스의 제곱에 루트 씌운 값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유도 리액턴스는 L에다가 오메가만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메가 L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는 2파이 F이기 때문에 2파이 F L의 제곱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RL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보게 된다면 전류는 일정하니까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고 있죠. 하지만 R 양단에서 전압은 VR만큼 강화되고 L 양단에서의 VL은 이렇게 강화됩니다. 그러면 R과 L의 합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밑변의 제곱에 높이의 제곱을 더한 값에 루트 씌운 값을 우리는 V라고 하죠. 자, 그럼 이게 이 부분이 전류, 이 부분이 전압이라면 결국 전압은 전류보다 세타만큼 앞서고 있네요. 이때 이 세타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우리가 봤을 때 세타는 아크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 즉 R분의 유도 리액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유도 리액턴스라는 것은 사실 오메가 L이잖아요. 그래서 아크 탄젠트 밑변분의 오메가 L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오메가를 빼고 2파이 F라고 써도 되는 거죠. 2파이 FL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역률이라는 것은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는 빗변에 대한 밑변의 크기죠. 빗변이 임피던스, 밑변이 저항, 그러니까 임피던스 분의 저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때 임피던스라는 것은 이제 밑변인 저항과 높이인 유도 리액턴스의 합이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죠. R의 제곱 플러스의 유도 리액턴스의 제곱에 루트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무효율을 이제 사인 세타를 우리가 무효율이라고 하는데 무효율은 빗변에 대한 높이의 크기거든요. 빗변이 임피던스죠. 그거분의 유도 리액턴스인데 이 빗변은 빗변 임피던스는 R 제곱 플러스의 유도 리액턴스의 제곱의 루트인 거죠. 위하고 밑하고 똑같아요. RC 직렬 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RC 직렬을 해서 전류는 일정하고 전압은 분배된다. 무슨 말이냐? R과 C가 있는데 이때 전압은 R 양단에서 VR만큼 전압이 강화되는 거죠. 또 C에 있는 저항 성분인 유도 용량 리액턴스의 크기만큼 VC만큼 전압이 강화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임피던스는 얼마일까요? 이걸 봤을 때 R과 C의 합인데 그냥 그저 R과 C가 아니라 C 안에 들어있는 오메가 C분의 1만큼의 임피던스와 R의 합이죠. 그것을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말하는데 자, 우리 좀 보자고요. 그러면 R의 제곱 플러스의 용량 리액턴스의 제곱에 루트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용량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이었죠. 그런데 이 오메가 2파이 F 아니었나요? 그럼 2파이 F C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RC 회로에서의 그러면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좀 보게 된다면 전류는 일정하게 가죠. 이럴 때에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는 VR은 요거죠. 또 C에서의 전압 강화는 이거죠. 서로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합에 의해서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전압, 이것이 전류라고 한다면 전압은 전류보다 세타만큼 늦네요. 맞아요. 늦네요. 이때 세타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이를 보면 세타는 아크탄젠트 밑변분의 높이인데 밑변이 R이고 높이가 용량 리액턴스네요. 근데 용량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번부수 형태니까 결국은 아크탄젠트 오메가 CR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연기론 코사인 세타인데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빗변은 임피던스고요. 밑변은 R이죠. 근데 임피던스는요. 빗변의 제곱 빗변 임피던스는 밑변의 제곱 R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이니까 용량 리액턴스 제곱이죠. 그것을 루트 씌운 거죠. 자, 그리고 무효율은 뭐냐면 빗변분에 대한 높이니까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R과 L과 C를 좀 볼 건데요. R에서는 VR만큼 전압이 강화되고 L에서는 L 성분 안에 들어있는 오메가 L분의 L의 크기에 대해서 VL만큼 강화되고 C에서는 C에 들어있는 용량 리액턴스 즉 오메가 C분의 1의 그 크기만큼 VC가 강화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때의 임피던스는 얼마일까요? R과 L과 C를 다 더하면 되는데 L과 C는 정확하게 하나는 플러스 J의 방향으로 하나는 마이너스 J의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것이 크냐에 따라서 하나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것을 작은 걸 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피던스는 R의 제곱의 높이 제곱인데 높이 성분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것을 작은 걸 빼야 돼요. 그래서 L이 좀 크다고 본 거죠. 그래서 L에서 XC를 빼는데 이 두 개는 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그런데 유도 리액턴스는 오메가 L이잖아요. 그 다음에 용량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인 거죠. 자, 그래서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메가 대신에 오메가를 빼고 2파이 F라고 써도 되는 거죠. 그러면 2파이 FL 마이너스에 2파이 F C분의 1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L과 C의 관계에 대해서 좀 보자고요. 자, 즉 리액턴스 성분의 주파수 특성을 보게 된다면 오메가 L이 오메가 C분의 1보다 크다고요? 그럼 오메가 C분의 1은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오메가 L은 90도 빠르니까 플러스 J라고 표시하고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유도니까. 자, 오메가 L이 오메가 C분의 1보다 작다고요? 그럼 오메가 1은 없어지죠. 그러면 오메가 C분의 1만 남니까 C는 마이너스 J의 방향 늦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J라고 하고 용량성 리액턴스로 가죠. 문제는 뭐냐면 이 L에 들어있는 오메가 L하고 C에 들어있는 오메가 C분의 1이 같단 말이죠. 같을 때를 우리는 공진이라고 해요. 자, 볼게요. 그럼 전압값 전류 위상차를 보게 된다면 자, R과 L과 C의 직렬에서는 전류가 일정하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일정하게. 자, 그러면 R에서 강화되는 것을 VR, L에서 강화되는 것을 VL, C에서 강화되는 것을 VC라고 한다면 VC는 미약하네요. 그럼 이만큼이 없어지는 거네요. VL에서 VC를 빼면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V가 된 겁니다. 결국은 R과 L과 C 상에서 C가 작을 때에는 RL 회로가 되고 이때 전압은 전류보다 세타만큼 앞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직렬 공진을 좀 보게 되면 L과 C 값이 같을 때예요. L과 C가 같다는 말은 뭐냐면 L 안에 들어있는 오메가 L과 C 안에 들어있는 오메가 C분의 1이 같다는 소리죠. 즉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과 같다는 소리죠. 자, 오메가 대신에 2파이 F 넣을 수 있으니까 2파이 FL은 2파이 F C분의 1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F는 얼마일까요? 계산하게 되면 자, 1 둘이 곱한 것과 같죠. 자, 1은 오메가 1 곱하기 오메가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메가의 제곱 LC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2파이 F의 제곱의 LC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제곱을 LC에다가 해줘도 되죠. 여기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러면 2파이 F 루트 LC가 되는 거죠. 이럴 때 F 알고 싶으면 F는 2파이 루트 LC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뭐 유도하는 식은 알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단지 공진일대의 주파수인 2파이 루트 LC분의 1 이것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럴 때 공진 임피던스와 전류의 관계를 보게 된다면 임피던스는 R이에요. 그냥 왜? L과 C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때 전류는 R분의 전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직렬 공진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높이가 없죠. 높이가 없으니까 허수부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전압과 전류는 동상이죠. 왜 동상이죠? 저항만 있으니까. 자, 역률은 1이죠. 역률이 뭔데요? 빗변분의 밑변인데 밑변이 아예 높이가 없으니까 아예 붙어버렸잖아. 이렇게. 자,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는 거죠. 임피던스가 뭐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니까 전류는 최대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선택도는 뭐 제가 따로 어떻게 문제를 통해서 좀 보는 게 더 좋은데요. 간단하게 내용만 좀 볼까요, 우리? 희망하는 신호를 다른 신호와 구별해서 다룰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선택도라고 하죠. 참 어려운 개념이죠. 공진회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진의 예민성을 나타내는 지표 Q로서 주파수의 변화에 따른 주파수이지요. 이거는 공진 주파수예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Q의 크기, 즉 공진 곡선의 폭이 좁기를 공진의 첨예도, 이것을 우리가 첨예도라고 한다. 공진 때의 리액턴스와 저항과의 비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선택도라는 것은 이것이 크면 근접한 두 주파수의 구별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전파의 수신에 사용되는 경우 선택도가 너무 크면 동조가 잘 안되고 너무 작으면 신호에 혼선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선택도라는 것의 크기는 저항인 경우에 저항에 대한 리액턴스 B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항에 대한 리액턴스의 B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리액턴스는 루트 C분의 L이 되겠습니다. 병렬일 때에는 컨덕턴스에 대한 서세턴스의 B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자, R에 곱하기 루트 L분의 C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R이 작으면 공진 곡선이 날카롭게 되어 혈의 공진 주파수에 대한 응답이 예민하게 되며 C가 커지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보면 너무 쉬운데 내용이 더 어렵습니다. 어드미턴스와 서세턴스의 필요성을 보낸다면 우리는 좀 전에 RLC 직렬회로를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RLC 병렬을 배울 텐데요. 자, 우리 잠깐 배웠었던 RLC 직렬을 좀 정리해보면 각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동일하기 때문에 직렬이니까 동일했죠. 자, 임피던스가 몇이냐? 제가 계속 그런 얘기 했어요. 임피던스가 얼마이지요? 그 다음에 역률 얼마인가요? 무효율 얼마인가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R과 L과 C의 병렬 회로를 볼 텐데 병렬 회로에서는 전압이 일정하죠. 전압이 동일하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임피던스보다는 어드미턴스를 이용하는 것이 좀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어드미턴스가 무엇이냐? 임피던스의 역수입니다. 자, 교류 회로에 전류의 흐르기가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 임피던스는 뭐냐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건데 이 어드미턴스는 그거의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영어 약호로는 Y라고 말하고 단위는 모우입니다. 어드미턴스 Y는 임피던스 분의 1, 즉 역수가 되는데 어드미턴스와 임피던스는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는 Y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서세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세턴스는 리액턴스의 역수입니다. 즉, 이 리액턴스는 전류가 흐르기 어려운 건데 얘는 서세턴스 도와주는 거죠. 우리 기호를 보게 되면 B라고 말하고 단위는 모우라고 말합니다. 이 서세턴스 B는 리액턴스 분의 1입니다. 두 개 자리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죠. 리액턴스는 서세턴스 분의 1입니다. 자, 어드미턴스는요, 결국은 컨덕턴스의 제곱 플러스의 서세턴스의 제곱이죠.
근데 컨덕턴스의 제곱 플러스의 서브텐던스의 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서브텐던스의 내용을 이해하셨고요. 자, 복소 어드미턴스라는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좀 어려워 보이죠? 예. 자, 임피던스 벡터는 결국은 임피던스라는 것은 저항 성분과 리액턴스 성분의 합인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어드미턴스를 보게 된다면 결국 어드미턴스 벡터는 임피던스 벡터분의 1인 거죠. 역수의 관계니까요. 계산하게 되면 R 플러스 J의 X분의 1인데 분모에 플러스 J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J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해요. R 플러스 J의 X에다가 바로 분모 분자에다가 R 마이너스 J의 X 그 다음에 R 마이너스 J의 X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내렸어요? 제가 아까 하지 않았었나요?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만 남아요. 자, 그렇게 되면 자,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에 R과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JX를 나눌 수 있어요. 두 개를 나눌 수 있어요. 나눠서 R 부분과 마이너스 JX를 나누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에 R 부분과 자, 플러스 J에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가 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에 앞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컨덕턴스, 뒤에 있는 부분을 서세턴스라고 해요. 정리하면 컨덕턴스 G는 R의 제곱 플러스 X 제곱에 R이 되고요. 자, 서세턴스의 B는 R의 제곱 플러스 X 제곱에 마이너스 X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게 주의할 사항이죠. 이 마이너스 어디서 온 거냐면 마이너스 J를 분모 분자에 곱했을 때 그 흔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에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 병렬 회로예요. 드디어 딱 보게 되면 병렬에서는 전압은 일정하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자, 보게 되면 전류가 들어오고 있는데 R에 흐르는 전류를 IR, L에 흐르는 전류를 IL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리고 R이 크면 IL이 클 것이고 L이 크면 IR이 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때의 임피던스는 얼마일까요? R과 L의 합이지요. 그런데 직렬이 아니라 병렬이네요. 자, 이럴 때는 분모는 더하고 분자는 곱합니다. 보면 더하라고 했으니까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에 루트에 곱하면 R 곱하기 XL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의 어드미턴스는 얼마일까요? 를 봤을 때 어드미턴스는 컨덕턴스의 마이너스 J의 유도 리액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분의 1 마이너스 J의 오메가 L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보게 된다면 병렬이니까 전압이 일정하지요. 근데 R에 흐르는 전류 IR은 동상이기 때문에 전압과 같은 방향이죠. 그런데 L에 흐르는 전류는 90도 늦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IL과 IL을 더한 것이 요거죠. 요거를 I라고 해요. 결국은 다른 거 보지 말고 전압과 전류만 놓고 봤을 때 전류는 전압보다 세타만큼 늦네요. 자, 얘가 몇 도가 얼마나 늦을까요? 이 각도를 세타는 아크탄젠트 밑변분의 높이죠. 밑변은 IR, 높이는 IL이네요. IR분의 IL이네요. 자, 그런데 IR은 R분의 V이고 IL은 오메가 L분의 V니까 이렇게 번부수 계산하게 되면 결국 이 위상차례는 세타는요 아크탄젠트 오메가 L분의 R 이렇게 되네요. 자, 우리 역률이 얼마일까요? 역률을 보게 된다면 임피던스, 어드미턴스 분의 컨덕턴스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임피던스로 보게 된다면 임피던스 분의 XL이 직렬에서는 무효율이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되게 같다고 나와 있어요. 이상하죠. 그 내용이 뭐냐면 직렬에서의 무효율은 병렬에서의 역률과 같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참조하시고요. 무효율을 보시게 되면 어드미턴스 분의 높이죠. 맞아요. 그래서 y분의 x가 맞는데 이것은 R제곱 플러스 X제곱에 R이라고 써있네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건 직렬에서의 역률이었잖아요. 그런데 직렬에서의 역률은 병렬의 무효율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위생하게 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 병렬에서의 아크탄젠트 오메가 L분의 R이라고 써 있는데 이 R과 오메가 L이 직렬일 땐 반대였어요. R분의 오메가 L이었어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공식의 모형이 직렬과 반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RC의 병렬 회로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병렬 회로는 전압이 일정하다 했어요. 맞아요. 여기 인가되어 있는 전압은 C에서나 R에서나 항상 전압이 같아요. 자, 전체 전류 I가 흐를 때 R의 저항만큼 IR이 흐르고 C 안에 들어있는 오메가 C분의 1만큼 IC가 흐를 거예요. 그런데 R의 저항이 크면 R의 저항이 크면 IC는 작을 거예요. 자, C에 있는 오메가 C분의 1의 저항이 크다고 한다면 IR이 클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임피던스는 얼마일까요? 임피던스는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합니다. 그래서 R의 제곱 플러스 XC의 제곱에 루트 씌우고 R과 XC를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RC 병렬 회로의 어드미턴스는 얼마일까 라고 보게 된다면 R분의 1 플러스 J의 오메가 C분의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번부수 형태니까 계산하게 되면 J의 오메가 C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R과 C 회로에서의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보게 된다면 전압은 늘 일정하죠. 하지만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동상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C에 흐르는 전류는 90도 앞서가고 있죠. 그러면 IR과 IC의 합은 이렇게 구하죠. 이렇게 구하죠. 이것은 이제 벡터의 합인 거죠. 이 크기 알고 싶어요. 밑변의 제곱 플러스의 높이의 제곱하는 거죠. 그럼 이때 다 지우고 전압과 전류만 놓고 본다면 전류는 전압보다 세타만큼 앞서네요. 얼마나 앞서는데요? 각도가 얼마인데요? 라고 말한다면 미상각 세타는 아크탄젠트 밑변분의 높이이죠. 밑변인 IR은 R분의 V고 IC는 오메가 C분의 1분의 전압이니까 이 항이 아니라 번부수를 계산하게 되면 아크탄젠트 오메가 CR이 되는 거예요. 역률을 보게 된다면 역률은 어드미턴스분의 컨덕턴스죠. 그런데 이것을 저항성분으로 이걸 다시 직렬처럼 다시 계산해 본다면 R의 제곱 플러스 XC의 제곱의 루트의 XC거든요. 이것은 RC 직렬 회로에서의 무효율이었어요. 그런데 RC 병렬에서의 역률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 무효율을 보게 되면 무효율은 어드미턴스분의 리액턴스죠. 그런데 R제곱 플러스 XC의 제곱의 루트에 R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RC 직렬의 역률이었어요. RC 직렬의 역률이 RC 병렬의 무효율과 같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위상각을 잠깐 볼 텐데요. RC 회로에서의 위상각은 아크탄젠트 오메가 C분의 1이었어요. C분의 1이었었는데 그걸 뒤집으면 1분의 오메가 CR이죠. 뒤집어졌죠. 즉 공식의 모양의 직렬과 반대이다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R과 L과 C의 이제 병렬 회로를 볼 텐데 R의 크기만큼 IR이 흐르고 L의 크기만큼 L에 있는 유도 리액턴스의 크기만큼 IL이 흐르고 C에 있는 오메가 CR분의 1의 용량 리액턴스만큼 IC가 흐르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L과 C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L과 C의 크기가 우리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계속 이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